여러분들 이번에 나오실 연사분은 정말 너무너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연사분입니다. 이분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분보다 더 많이 고발당하신 분 나와보라 그래요.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분보다 더 희생한 분들 나와보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했죠.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계속 4년 동안 5년 동안 주장해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분들, 정말 기득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부정선거를 외치셨던 우리 민경욱 의원님 나오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경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 갖고 막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악플 비슷하게 달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부정선거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까지 파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냥 부정선거를 하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파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새벽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가 있을 줄 모르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주님, 4.15 총선 이후에 한반도를 휩쓸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거는 제가 떨어질 것을 상상하고 했던 기도도 아니고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재선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린 기도였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기도가 예언이었구나.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소명을 저는 저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껴안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싸움이 오로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싸우는데 여기 존귀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김사무엘 목사님, 전갈렘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할 것 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저는 그분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저와 부정선거를 위해서 함께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울을 속이는 사람 싫어하는 것,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부인하는 좌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우파 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5년 아주 처음부터 아시고 저를 이끌어주신 그런 훌륭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목사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다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이제 슬프고 아픈 일로만 점철된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4.15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다음에 저 9월 달에 미국에 가서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로 위험할 수 있을걸? 이라고 제가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다음에 여기 왔습니다. 뭐 그때 같이 떨어진 분이 황교안 총리. 만약에 황교안 총리께서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이 종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벌써 3선이 돼서 대통령 벌써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나요? 22대 총선에 제가 좀 나가볼까 했더니 부정선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저를 이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정계 은퇴를 해야 하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나, 별별 아니면 이번을 그냥 참고 다음번 기회를 봐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내가 부정선거를 이 선거판에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가서 다른 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2대 총선에 가가호호 당을 창당해서 비례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또 슬픈 일이었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하더니 탄핵 소추를 당하더니 탄핵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 6월 3일 대선이 돌아오는데 대선에도 이거 잘 못하면 그냥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냥 깜깜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민경욱이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진 것, 그것으로 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계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제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당선돼서 룰루랄라 하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가 용가리 통표라고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민경욱 당신이 떨어져줘서 고맙다고. 그때 부정선거에 대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싸웠던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제가 떨어져서 이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님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미국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사태 때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당선됐다면, 그냥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그걸 이기고 당선됐다면 에이, 부정선거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튼튼한 민주주의 체제조차 부정선거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것을 세상에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치부심 끝에 4년 만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부정선거에 나섰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이 됐고, 부정선거가 다시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땐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 강남 여기 갔는데 양말을 두툼하게 신고 왔다 그러는데 영하 20도예요. 발이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걸린 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코로나 생존 가능성이 40%라고 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60%. 그런 데서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추운 데서 우리가 외쳤던 것이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든 대통령인데 2년 반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더라고요. 저의 미움이 아주 그냥 꼭지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계몽이 됐어요. 우리들이 싸운 덕택에. 그래서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외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과 독재를 부르는 망국의 병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서 이겨내지 못한 것,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이게 다 우리들 좌절하게 하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정선거를 없애는 큰 역사적 줄기로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리 황교안 대표 혹은 여러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5년 전에 부정선거가 나왔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런 데에 카메라를 밀고 와가지고 손수 메고 와서 이 찍고 저를 스튜디오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부정선거 싸움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 다음에는 채널을 없애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증인, 제보자도 저에게 연결을 시켜준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저한테 꼽으라면 부정선거의 진실에 그래도 알고 가까이 간 분이 누구냐? 그럼 저 두 분 뽑으라면 황교안 대표님과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생각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그랬었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제가 떨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싸움 동안 이 싸움을 5년에 그치는 싸움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더 길게 가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아주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숭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아니겠습니까? 공명선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공명선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매우 숭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싸운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고 보십니까? 회개라는 말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계몽이라고 합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돼 있어요. 다행이죠. 우리들이 싸우면서 5년 동안 싸운 것, 그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전 국민의 40%, 우파의 60%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건 한 3, 4년 전에 벌써 제가 조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지역에서.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7, 80, 90%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이 세력은 이 내부에 있는 정치 세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인력과 기술과 자본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 세력, 국내에 있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이 외세와 손잡고 국내에 있는 권력을 찬탈할 때 그것이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주권을 그 외세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거기 내부 세력이라고 했고 외세라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거기다가 윤문을 합니다. 외세라는 건 중공 얘기한 거예요. 내부 세력이라는 건 민주당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 겁니다. 민주당 당신들이 중공이랑 손잡고 대통령이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입법 독재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공짜가 아니다. 당신들이 신세를 졌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느냐? 당신들의 주머니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주권을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을, 10년을 그들이 외세와 손잡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중공이 그 권력을, 주권을 안 가져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중국인들이 와서, 이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들 돈의 반값을 내고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을 갑니다. 혹시 아셨어요? 중국 학생들은 2배를 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는 것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을 내고 지방 대학을 다닙니다. 다음에 지방의 어느 기숙사는 중국인이 아니면 들어가질 못한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음에 우리의 이 건강보험제에도 이 건강보험 진료받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막 와서 받아요. 그게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이에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중국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할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직장에 가는데 중국인들이 특혜를 받고 갑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나눠주는 이 일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 같이 보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거예요. 제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지더라도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지만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조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선거를 없애려는 그 긴 모든 것을 합력하는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 만약에 경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도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가 높다고 그래서 마음껏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깨인 시민들, 특히 2030이 그것을 그만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국이 될 것입니다.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로 20대, 30대, 10대들이 전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우리가 혁명을 이끌었듯이 그런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없이 당선된다면 우린 박수를 치고 당신을 축하할 겁니다.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정말로 아닌 것 같아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 아까 어느 분이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방법이 뭐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말로만 되는 거지 뭐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제가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모자란 저의 식견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쯤 있습니다. 첫 번째, 바깥에서 기다리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님은 나중에 단일화를 위해서 하더라도 지금 우파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점하고 있는 국힘당의 입장에서는 국힘당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당원들의 마음을 사서 당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가질 게 있는데 뭐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 선거 과정을 위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부정선거의 한 축이에요. 한 축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후보로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너희들, 이제 저도 저의 당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 당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의 당이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이 선관위의 경선 과정을 관리를 위탁할 때 그는 그냥 민주당 이재명 당선되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자, 이번에 황우여라는 분이 거기 선관위원장으로 가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분은 무슨 혁명적이고 혁진적이고 뭐 급진적이고 아니면 놀랄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선관위에게 그 관리를 맡길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속상해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우리 선관위에 위탁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쓰임을 받아서 잠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선거라는 이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큰 줄기를 하나의 섭리로 본다면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쓰임을 받았어요. 다음에 황교안 대표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장제원 박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니까 지금 전한길 선생이 나와서 또 하고 있고 이영돈 PD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는데 자기의 쓰임의 정도가 어딘지를 알고 잘 쓰임을 받아야 돼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5년 동안 우리가 싸워왔기 때문에 도사예요. 도사.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가 사전투표가 우리한테 유리하면 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는 뭐다? 사기 도박의 판돈을 불려주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3일 동안 싸우는 사람과 하루만 싸우는 사람, 3일 동안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일 동안 싸우면 3번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 당일에 가서 할 것이냐. 아니 사전투표도 하고 당일도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면 나부터 나가가지고 3번 찍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당일 투표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땐 참았다가 당일 투표 때 하세요. 그날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음의 가능성이 60%였을 때 그거 찍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이 있다고 지금 이 세상이 빨갱이 세상이 되려고 하는데 당일 투표 그거 한 번도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뭘 가지고 그러느냐, 차이가 뭐냐 알려드릴게요.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부산에 있었던 교육감 재보궐선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거의 조작을 해도 표시가 안 났어. 근데 이번에 어때요?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파는 사전투표에 안 나갔어요. 당일 투표에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보셨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명이 민주당을 찍었는지 70%가 찍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나간 사람이 어떻게 70%가 민주당을 찍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들이 안 나갔으니까 민주당이 70%가
그게 아닙니다. 다 섞는 거야. 섞는 건데 사람이 조금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난다고. 이번에 당일 투표를 많이 하셔서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 그래도 당일 투표에 이거를 없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몇백만 표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이 표시가 적으면 훨씬 더 난다 안 난다? 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 모를 때 사전 투표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놈, 한동훈이라는 자가 모든 후보들 전부 다 사전 투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선거위원까지 전부 다 나가서 한 게 사전 투표였어요. 그래서 이겼습니까? 사전 투표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되는데 사전 투표 지금 없앨 수 없죠.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법으로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법으로 없애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관리관이 자기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는 겁니다. 직접 찍지 않으면 프린트해서 나와요. 프린트 한다는 건 고기 사전 투표 프린터로만 프린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 미국, 중국, 브라질에서도 다 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만 자기 도장을 찍도록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것만은 안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사전 투표를 미리 개표하는 것, 이런 거 다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됐습니다. QR코드 없애는 것 싸웠기 때문에 됐어요. 지금 바코드로 나오죠. 바코드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숫자를 써야 돼요. 그거 다시 싸워야 됩니다. 다음에 수개표라니까 안 해. 대신 수건표를 한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싸운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관철이 된 거예요. 이번에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 당내에 후보를 뽑는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된다. 하나. 두 번째, 사전 투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없애면 된다. 뭐 앞에 뭐를 갖다 놓으면 된다. 뭐 종이를 뽑으면 된다. 그걸 누가 해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아무 얘기나 하지만 정치인으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집에서 가져온 도장을 찍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 오케이. 그래도 그 안에서 인주라도 해서 찍어라. 이거를 우리의 최종 목표, 가장 우선되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속상한 것,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합니다.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런 악행이 계속되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 악행, 부정선거라는 사기를 그냥 용납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온 거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각자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싸웁시다. 5년 싸웠는데 5년쯤 더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싸워주실 거죠? 네. 부정선거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수호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여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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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꼭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